어머니, 왜 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자식들만 고생시키잖아요. 어머니가 짐인 거 모르세요? 난 엄마를 돌보는 게 싫어요. 알아세요, 드세요. 나는 엄마의 하인이 아니에요. 할머니 봐요. 제가 할머니랑 저를 그렸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어제 선생님이 빵 만들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빵을 만들고 싶어요. 한숨 소리가 작고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70세의 지수 할머니는 집에서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며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수 할머니는 삶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 끝에 이렇게 외롭고 슬프게 생을 마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애써 가꾸어온 가족이 이제는 고통과 외로움의 원천이 되어버린 상황에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옛 추억들이 거센 물줄기처럼 지수 할머니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눈을 뜨고 집안일을 모두 챙겼다. 요리, 세탁,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일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는 그녀의 가장 큰 동력자였다. 남편은 항상 그녀 곁에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가족이 함께 마당을 쓸고 나무를 심던 여름 오후를 떠올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현관 앞에서 차를 마시며 느낀 평화로움이 지수 할머니의 기억 속에 선명했다. 하지만 여러 해 전 남편이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지수 할머니는 홀로 자식들을 키워야 했고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했다. 남편의 병상 곁에서 지사은 밤, 내일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못할 생각에 흐르던 눈물,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나날들이 모두 희미한 추억으로 남았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 혜진이 어두운 얼굴로 방에 들어섰다. 혜진은 언제나 화사한 외모로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러나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성격은 까다롭고 이기적이었다. 지수 할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든 시도는 헛되었다. 혜진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왜 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자식들만 고생시키잖아요. 지수 할머니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눈물이 흘러내리자 천천히 얼굴을 돌려 슬픔과 깊은 상처를 감추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혜진의 말은 지수 할머니가 인생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매일 혜진은 망설임 없이 독서를 날렸다. 어머니가 짐인 거 모르세요? 난 엄마를 돌보는 게 싫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수 할머니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지나쳤다. 그 말은 지수 할머니의 마음을 또 한 번 부셔버렸다. 지수 할머니는 그저 침묵하며 속으로 고통을 견뎌야 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시간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흘러갔다. 지수 할머니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버렸고 누가 이 고통의 바다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슬픔과 아픈 기억을 함께 떠나길 기다렸다. 지수 할머니의 일상은 이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많은 슬픔으로 가득 찬 식사로 가득했다. 할머니를 돌봐야 할 혜진은 자주 식사를 거르거나 음식을 차갑게 했다. 알아세요, 드세요. 나는 엄마의 하인이 아니에요. 혜진은 차가운 목소리와 무심한 표정으로 밥그릇을 방에 가져올 때마다 말했다. 여러 번 지수 할머니는 배가 고파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할 줄 몰라 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밥그릇을 바라볼 뿐이었다. 굶주림과 육체적 고통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지수 할머니는 과거의 따뜻한 식사 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엄마 알아서 해요. 혜진은 방을 나갈 때마다 항상 차가운 말을 남겼다. 지수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누워 눈물을 참으려 했다. 짠 눈물이 목구멍에 차올라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자신이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독설이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도 원치 않았다. 한 번은 착한 이웃인 수 할머니가 음식을 좀 가져와 방문했다. 수 할머니는 지수 할머니의 어릴 적 친구로 두 사람은 불가분의 친구였다. 그날 오후 수 할머니는 음식 바구니를 들고 집에 찾아왔다. 수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지수 언니,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뵈러 왔어요. 여기 약간의 음식이 있어요. 드세요. 지수 할머니는 친구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수야. 네가 너무 고맙구나. 감격하며 친구의 작은 선물을 받았다. 수 할머니는 잠시 앉아 지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수 할머니가 위로했다. 지수 언니,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요. 내가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혜진은 수 할머니가 온 것을 보고 화난 눈빛으로 집에 들어섰다. 엄마, 누가 뭐래도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혜진의 차가운 말투는 집안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수 할머니는 친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뒤돌아보며 지수 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려 노력했다. 수 할머니가 떠난 후 지수 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계속 쌓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유령처럼 집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아무리 스스로를 위로하려 해도 현실의 잔인함을 속일 수는 없었다. 차가워진 밥그릇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쿡쿡 아프며 자비심 없이 미움 가득한 손길의 차가움을 느꼈다. 그 수치스러운 식사는 지수 할머니의 고독함과 버림받은 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무심한 태도와 차가운 말로 전해진다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포기하거나 아들 산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삼키고 차가운 밥을 삼키며 인생의 시련과 싸우기를 계속했다. 지수 할머니의 슬픈 날들은 손자 진우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 8살 진우는 생기발랄하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아이였다. 진우가 놀러 올 때마다 지수 할머니의 작은 방은 밝아지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졌다. 혜진의 행동이 지수 할머니를 깊이 상처 주지만 할머니는 아들 상우에게 그 사실을 숨긴다. 건설 엔지니어인 상우는 멀리 일하러 다녀 흔히 집에 올 수 없었다. 상우가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지수 할머니는 항상 밝게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한다. 엄마는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말한다. 상우가 걱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가족 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며느리와의 문제를 말하지 않으려 했다. 상우는 어머니를 항상 걱정하여 혜진이 어머니를 잘 돌볼 것이라 믿었다. 엄마 잘 부탁해. 라고 집에 올 때마다 상우는 혜진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상우는 자신의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햇살 밝은 오후, 진우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방에 뛰어들었다. 할머니 봐요. 제가 할머니랑 저를 그렸어요. 라고 진우는 신나서 자랑했다. 지수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순수한 그림을 어루만졌다. 우리 손자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림이 참 잘 그렸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주름진 얼굴이 펴지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 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라고 진우는 말한 뒤 할머니의 목을 껴안았다. 그 순간들만큼은 지수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진우는 학교에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신나는 놀이들, 그리고 커다란 꿈들을
할머니에게 자주 이야기했다. 어제 선생님이 빵 만들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빵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진우는 빛나는 눈으로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오, 할머니는 손자가 만든 빵을 먹으면 정말 기쁠 거야. 라고 지수 할머니는 말하며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도 오래가지 못했다. 혜진이 집에 와서 그 장면을 보자 화가 나서 짜증을 냈다. 진우야, 할머니 방에서 나가. 할머니 괴롭히지 마. 혜진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또 한 번 일상으로 돌아가면 꿈에서나 있을 법한 행복한 순간들이 무참히 끝나버렸다. 하루는 일요일에 산구가 집에 왔다. 그는 집이 평소보다 청결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혜진아, 왜 집이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걱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드러났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거짓말을 했다. 여보도 알잖아. 나 일이 너무 바빠. 엄마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협조하지 않으셔. 상우는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아내의 일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비록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더 큰 문제로 만들지 않으려 했다. 상우가 집에 있을 때 혜진은 지수 할머니를 좀 더 잘 돌보는 척했다. 하지만 상우가 집을 떠나자마자 다시 냉혹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돌아갔다. 지수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참아내며 아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감추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쌓여가는 고통과 슬픔은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지수 할머니는 손자 진우와의 행복한 추억을 생각하며 위안을 찾았다. 진우의 순수한 사랑과 진심 어린 애정은 너무나 소중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혜진의 냉담함과 아들의 눈먼 신뢰에 계속 맞서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긴 밤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 흘러가며 지수 할머니는 아무도 공유할 수 없는 불행과 마주해야 했다. 밤마다 몸이 쑤시고 아파서 기침을 할 때마다 혜진의 대답은 언제나 동정이나 도움의 손길이 아닌 독설이었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누워서 자요. 밤새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누구도 견딜 수 없잖아요? 그 말들은 노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며 그녀를 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잔혹함으로 인해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어둠과 정적 속에서 지수 할머니는 자기 몸의 고통을 이겨내며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방 안의 기침 소리는 공간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고 고독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매일 밤 그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문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지? 왜 혜진은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이 질문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쥐어짠다. 지나가는 매 순간 지수 할머니는 자신이 받아야 할 억울함을 더 강하게 느꼈다. 노년의 나날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냉담하고 잔인한 태도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들이 어렸을 때 행복했던 날들과 가족의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아득한 과거가 되었고 대신에 탈출구 없는 밤의 슬픔만이 남았다. 집이 잠들 때 낮의 웃음소리는 밤의 고요함으로 바뀐다. 하지만 지수 할머니에게 그 고요함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다. 인생, 가족, 사라진 희망들에 대한 생각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하였다. 냉혹한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수 할머니는 침묵하고 참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 상우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상우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기도 싫었다. 할머니는 가족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한 행복을 상구에게 주고 싶었다. 그녀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면 그녀는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긴 밤이 깊어갈수록 지수 할머니는 홀로 남아 고통과 외로움을 견뎠다. 그녀의 기침 소리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혜진의 차가운 말들은 할머니의 머릿속에 메아리치며 그녀가 견뎌야 할 잔인함과 불공정을 끝없이 상기시켰다. 손님이 방문할 때마다 혜진은 지수 할머니를 없는 사람처럼 여겼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손님들과 만나게 하지도 대화하게 하지도 않아 할머니는 자신이 고립되고 잊혀졌다고 느꼈다. 어느 날 지수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명 할머니가 방문했다. 그들은 10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 명 할머니가 물었다. 지수 할머니 어디 계세요? 왜 밖에 안 나오시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약해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수 할머니는 방 안침대에 누워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상에서 홀로 있을 때마다 지수 할머니는 과거의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시절들은 즐거움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현재의 고통과 외로움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고통이 노쇠한 몸을 괴롭힐 때마다 할머니는 기억 속에 매달리며 위로를 찾았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이 돌아오면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다. 할머니는 다시 고통과 혜진의 냉담함을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할머니에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은 정신적인 지지대였고 그녀가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할머니는 언젠가 모든 것이 변하고 행복이 다시 그녀의 가족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또 한 번 지수 할머니의 친구인 수 할머니는 친구를 돕기 위해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고 친구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해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아침 수 할머니는 지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지수 언니를 직접 만나고 싶어요. 혜진은 어쩔 수 없이 수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며 수 할머니는 깡마르고 괴로워하는 지수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지수 언니, 내가 더 일찍 알지 못해 미안해요.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요.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 할머니를 만난 후 수 할머니는 더 이상 친구가 고통받지 않게 하겠노라 맹세했다. 그녀는 직접 상우를 만나 혜진이 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수 할머니는 상우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상구야, 이모가 너와 이야기해야 해. 수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상우는 이모를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이모? 수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혜진이 지수 할머니를 방치한 일부터 그녀의 독설과 무관심까지 모두 말이다. 상우는 충격을 받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가 물으며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럴 수가. 이모 정말 확실한가요? 확실해, 상우야. 이모가 직접 보고 들은 일이야. 상우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혜진, 우리 얘기할 필요가 있어. 혜진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불안함이 드러나 있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우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지수 할머니가 약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수이모가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지수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렇단다, 아들아. 엄마가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혜진이 엄마에게 잘해주지 않았어. 상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혜진, 어째서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혜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상우. 하지만 당신은 몰라요. 난 너무 지쳐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산구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가 고통받지 않길 원했으며 가족이 파탄 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상우는 혜진과 지수 할머니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논의했다. 그들은 지수 할머니를 돌볼 전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혜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혜진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이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후 새 가사 도우미인 민지 씨가 일을 시작했다. 민지 씨는 중년의 여성으로 헌신적이고 자상했다. 지수 할머니는 민지 씨로부터 오랜만에 느껴보는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다. 함께 지내는 동안 민지는 혜진이 왜 그렇게 불편하고 엄격해졌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잔소리하고 통제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혜진의 초상화는 민지의 눈에 점점 더 분명해졌다. 민지는 혜진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많은 압력을 받아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혜진의 부모는 엄격한 사람들이었고 항상 딸에게 완벽함을 요구했다. 아버지는 혜진이 뛰어나고 특별해지길 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지만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혜진은 긴장과 형식에 집착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그녀의 작은 실수마저도 비난받았고 여러 차례 가혹한 비판을 당하며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가족의 품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 어린 시절의 슬픈 기억들은 혜진을 과거에만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혜진은 종종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자존감 저하를 겪었다. 민지는 항상 곁에서 혜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혜진은 점차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으며 과거의 상처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와 혜진은 더 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혜진이 과거의 상처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혜진이 자신의 감정을 일지에 기록하고 요가나 명상 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찾도록 권장했다. 점점 혜진은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덜 엄격해졌고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차츰 용서를 배웠다. 그 과정은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민지의 인내와 친절 덕분에 혜진은 자신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곳에서 혜진은 마음의 평화와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민지의 도움과 인내로 혜진은 점점 마음을 열고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으며 자신의 행동이 지수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결심한 혜진은 지수 할머니를 더욱 정성껏 돌보고 사랑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지수 할머니를 신체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경청하고 공유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할머니가 작은 일을 도울 때 함께하고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 할머니는 혜진의 변화된 모습을 느꼈다.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어주는 작은 행동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의자를 가까이 당기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느 따뜻한 저녁, 은은한 불빛 아래서 혜진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혜진은 눈물을 머금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많은 설명은 필요 없었다. 지수 할머니는 혜진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민을 이해했다. 지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눈물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고통과 상처는 사라지는 듯했다. 혜진의 작은 행동이었지만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어 지수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둘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상우는 혜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매우 행복해졌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놓쳤던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그들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 재회하는 날을 기념했다. 이 파티에는 수 할머니, 명 할머니, 그리고 민지 씨도 참석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